우리가 원래 광고 특집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광고 방송을 녹화하지는 못하고 광고 취소 특별 스몰 토크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복권, 로터리죠, 라더리. 복권에 당첨되면 뭐 어떨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얘기하기도 전에 나는 그 일반 로또 있잖아. 나는 그거 말고 연금 복권을 좋아하거든. 그거는 뭐야?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왜 연금 복권이냐면 그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거야. 들어본 것 같아. 매달 몇백만 원 이렇게 20년간. 나 이거 갑자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그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이제 어떤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연금 복권을 산 거야. 근데 그게 당첨이 됐어. 그래서 막 이거를 남자친구랑 나눠야 되냐 막 이런 걸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사람들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샀는데? 그거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통장으로 샀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반반 나눠야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듣기로는 인터뷰에서 이제 그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좋다. 근데 그때 이제 뭔가 뭐 연금처럼 뭐 1년에 얼마 받아서 총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런 복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나라면 데이트하다가 걸리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때. 언니 안 나눌 거야? 아니 근데 뭔가 반을 나누기도 애매하고 뭐 뭐가 애매해? 그러니까 반 나누면 너무 남 같잖아. 뭐랄까 그냥 우리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 가지고 나 가져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막 그게 막 예를 들어서 한 뭐 1, 200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막 10억이야. 근데 돈의 단위가 크잖아.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안 나누고 그냥 서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결혼을 안 하면 나눠야겠지? 맞아. 근데 둘이 같이 쓰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난 이게 돈이 단위가 진짜 커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같이 써야 될지도 애매할 것 같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반반씩 나누는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게 약간 나중에 막 네가 더 많이 가졌네 막 내가 더 많이 가졌네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반으로 안 나누면 어쩔 거야? 아니 그니까 그분처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이 사용하자라고 나는 그게 제일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당첨된 분처럼. 같이 사용을 어떻게 해? 아니 예를 들어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쓸 돈으로 그걸 쓰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갓 만난 커플이야.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에 너무 일러. 그러면 나눠야지. 근데 이제 오래 만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금 복권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만나던 사람과 꾸준히 만나지 않는다면 그 나중 정산은 어떻게 할 건데? 헤어져도 그러니까 입금은 제대로 해. 그거 자동 이체하면 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만나는 기간 동안은 둘이 같이 근데 솔직히 한 201 내가 봤을 때 500만 원까지도 아니야 1000만 원 이하까지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쓰려면 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막 장기 여행을 간다든지 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 전체 돈을 한 번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돈에서 각자 보태서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봐, 복권 당첨금이 크잖아. 큰 돈이잖아. 근데 그거를 둘이 하는 거에만 다 쓰기 힘들걸 그 돈?
아니 근데 연금이라면 연금 복권 그니까 1년에 아니, 한 그래도 몇백 만약에 들어오잖아. 연금 복권이 그 매달 뭐 5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매달 커플을 위한 짓에 500만 원을 다 쓴다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나의- 그렇긴 한데 나의 삶은 어딨어? 아 오빠 삶은 복권 이전에도 계속 흘러갔어. 아니 흘러가긴 하지만 그 돈으로 나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싶다는 거지. 아, 뭐 음. 그렇게 아니, 따지면 뭐 그- 나누는 부분도 있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나눠서 그러니까 같이 써도 근데- 되고. 아 근데 그러면 난 오히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몇 %는 왜냐면 솔직히 그 데이트하는데 돈이 들어가긴 하니까 뭐 500만 원 받아. 그럼 한 뭐 50%는 우리 데이트를 위해서 쓰자 하고 거기서 이제 반반 나눌 것 같아. 그건 어때? 그건 괜찮지 않아? 아, 그것도 그건 나쁘지 괜찮지. 그거 괜찮지. 아, 그건 합리적이잖아. 아니, 어떤 원대한 꿈이 있길래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쓸 건데?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지금 되게 진지해. 어디에 쓸 건데? 아니, 난 그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돈 쓰려면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가? 왜 그 쓰기 위한 쓰기잖아, 그건. 계획 그러니까 없는 왜- 소비가 된다. 그래, 왜 굳이 약간 그걸 다 쓰려고 하느냐. 뭐 아파트 청약이라도 넣겠다는 거야? 그것도 필요하지. 아니면 인생에서. 뭐 자기 개발에 쓰고 이런 거? 그래. 음. 뭐 하다못해 내가 뭐 의자를 좀 더 편한 걸로 바꾸고 싶다. 그거 데이트 통장에서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병원에 가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거 데이트 통장에서 해도 돼? 안 되잖아. 아니 그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런 상대방이 거는 많이 돈이 괜찮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 너 지금 데이트 아픈데 데이트 통장 통장에 돈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반반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였어. 그냥 당첨되자마자 너 반, 나 반. 이러면 너무 개인적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약간 그렇게 많이 쓴다. 깔끔하게 갈라지나? 같이 있다가 당첨이 된 건데 너 반, 나 반. 이러면 합리적일 순 있는데 느낌이 조금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존재야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같이 쓰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고 근데 물론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아.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감귤 커플 마라톤 이런 데 가서 1등해서 뭐 50만 원 탔어. 그러면 그거 같이 쓰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뭐 예쁜데 여행 가고. 근데 그걸 아득히 뛰어넘은 큰 돈이잖아. 그러면 그건 깔끔하게 나누는 게 커플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인 만큼 되게 다양한 걸 실험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커플로서 되게 다양하게 관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냥 외국에 가서 둘이 같이 계속 살 수 있는 돈인 거잖아. 뭐라고 해야지? 약간 계속 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관계를 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나 지금 이 돈 진짜 큰 돈이고 나한테 나 지금 의자 좋은 걸 받고 싶으니까 나 요즘만 땡겨 쓸게. 약간 이렇게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었다면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써도 뭐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딱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둘의 같은 목적을 위해 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선택지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럼 그렇지. 뭐 그래서 나는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생각이 다 여자친구랑 잘- 다른 걸로. 그럼 예은이는 안 나눈다는 거구나. 아니 그 결혼할 때 사실 한국에선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 일단 안정적으로 뭔가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게 정말 많아. 예를 들어 집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차피 우리 같이 쓸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다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나누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근데 어. 나눈 다음에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같이 쓸 건데 왜 나누냐? 너무 근데 난 언니 상황이면 결혼에 쓰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써야 될 때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거기다 쓴다. 이 말인 거지. 아, 그 돈을 다 쓸 만한 어딘가가 있다. 그치. 그런 상황을 아, 고려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커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언니처럼 진짜 맞네. 오래 만나고 이제 당장 결혼을 준비한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시급한데 만약에 나 의자 좀 편한 걸 맡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결혼을 고민해보겠지. 내가 그러니까. 결혼해도 될까?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당장 근데? 결혼식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써야 되는데 약간 만난 지 뭐 한 1년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나도. 아니 보장할 수 있어도 나눌 수 있지 않나?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오빠 당장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돼. 약간 아니 뭐 집을 구해야 돼. 근데 지금 거기에 돈이 다 몰빵해도 모자른데 갑자기 의자 사겠다고 하면 그 아내 그 예비 아내분이 되게 충격받지 않을까? 당연하지.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맞아. 지금 내가 예비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오빠 없어. 너무 유튜버의 자아가 지금 강한. 그러니까 지금 의자 300만 원짜리 사야 된다고 당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끼익 소리 나가지고 의자 진짜. 뭐 아무튼 그럼 연금 복권 말고 그냥 그래. 복권 당첨돼서 한 100억 떨어졌어. 100억이나? 100억? 100억 와. 안 돼, 오빠. 계산도 못해. 잠깐만. 30억 정도로 하자. 30억. 아니 근데 한 30억도 적은데? 그래 한국 아, 그래? 집값 앞에서는 다 진짜? 똑같잖아. 아니, 그래도 그런가? 100억은 근데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그럼 일단 해볼까, 100억으로?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럼. 미국 슈퍼볼 됐다 줘봐. 근데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지? 혹시 알아? 비싼 데가 한 30억 할걸? 더 비싸면 비싼데? 그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일을 하긴 해야 직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받는다고 당장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맞아.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냐고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남는 거지. 다르게 생각하면 지출을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확 줄이면 노후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일을 아예 안 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그 일을 하면서 약간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얻는 성취감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좀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주 5일 풀로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3일만 근무하고 아니면 뭐 나머지는 약간 내 자기 개발을 위해 쓴다던가 아니면 훨씬 그만큼의 돈이 나한테 자유를 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걸 다 이해하는데 그걸 굳이 서울에서 해야 되나 싶은 거지 나는. 그 서울에서 비정상적인 집값을 감당하면서 꼭 그래야 할까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어. 부산도 진짜 큰 도시잖아. 부산 집값은 훨씬 낮나? 서울에 비하면 훨씬 싸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도 뭐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옮길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는 건 아니야.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어. 일은 많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게, 어렵다.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 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일이 서울에 많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감당해야 되는 그 집값이나 그런 생활비가 너무 높잖아.
근데 인프라 쪽으로 보면 서울이 진짜 뛰어난 게 맞지 않아? 나도 그건 그렇게 그치. 생각해. 물론 다른 도시, 큰 도시도 요즘에는 점점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대전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에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도 맞고 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도 당연히 제일 많고 제일 잘 갖춰진 곳이 그래도 서울이고 이거는 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뭐 몇십 년 이상 동안은.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물론 힘든 것도 많아. 예를 들어 집값이 비싸다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서울이 제일 많아서 나는 서울을 싫어하지만 좋아해. 근데 뭐 예를 들어 제일 큰 문제가 집값이었다고 쳐? 근데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나는 집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좋은 인프라를 다 두고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내가 여유롭게 오히려 누리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서울에 남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래도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일을 계속 하기는 할 것 같아. 나도 혜령이처럼 일을 하는 거에서 성취감도 얻고 생활의 활력도 어느 정도는 얻는 게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대신 남들보다 좀 빨리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퇴직을 해서 내가 여유롭게 노후를 뭐 오빠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복권 당첨금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살 것 같아. 좀 빨리 퇴직을 해서. 아니면 뭐 서울에 건물을 사면 내가 다달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남들보다 일찍 일을 그만둘 수는 있겠지? 그래도 서울에 살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난 사실 내가 해보고 싶은, 맞아. 돈만 많다면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 오, 사업을 나는-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오. 주차장 사업을 하고 싶어. 뭐라고? 주차장 사업. 아, 서울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웬? 아니, 난 사실 서울 말고 미국에서. 아, 어떤 사업이야? 미국에서 그게? 땅 사가지고 어. 주차장 만들어서. 미국에 주차장이 정도로. 필요해, 근데? 뭐, 완전 너무 도시에? 필요하지. 아, 도시 안에 있는 거? 아. 너무 필요하지. 왜냐면 거기는 다 진짜 차 끌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 매번 하는 일이 그 약간 퍼블릭 파킹 스페이스 찾는 일을 맨날 하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이 이 주차장 관리자는 진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그것도 주차장, 좋은 아이디어. 주차장 사업. 그치,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초기에 들어가는 돈 빼고는 유지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사람도 없어도 요즘에 다 기계가 다 하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사람이 있긴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홈리스 사람들도 많고, 아, 약간 좀 위험하니까 관리자가 있긴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유지 비용이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나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혜령이는 복권이 당첨되면 일단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네?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진짜? 아니, 뭐 그치. 아닐 수도 있긴 아예- 한데, 외국인은 법인 설립을 못하나? 아니야. 외국인도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얘기한 거였어. 그냥 살면서 사업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고 근데, 이민 가는 거지 뭐. 맞아. 해외 나갈 생각은 없어, 혜령이? 나갈 생각 있지. 그래서 이제 지방에 건물 하나 사고, 미국에 주차장 하나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계속 돌아다녀야지. 여행을 다닌다. 여행.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어려서 그런지 아직 내가 돈이 어디에 썼을 때 가장 가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뭐 꼭 가치가 있는 데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일단 어쨌든 그 30억이라는 돈이 더 많은 돈을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더 좋긴 하지 않을까? 왜? 왜냐면 돈이 모르겠어. 그렇게 일단 30억을 받으면 더 돈을 벌고 싶을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긴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더 벌려고? 아니 그냥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단 분산 투자는 하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저축하거나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해보는 돈도 있을 거고. 아 왜냐면 이게 내 30억이 있음으로써 나의 어떤 생활 수준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돈이 더 많이 수준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내 씀씀이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내가 이 30억이라는 돈을 소진하는 그 속도가 빨라질 텐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씀씀이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면 이 뭔가 이렇게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태용 오빠는 쓰기만 할 거야? 전혀 동의 못한다. 그니까. 아니야, 아니 난 뭐 동의는 하는데 그 많은 당첨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하다가 나락길 건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치. 나락길 걷겠지. 근데 그것 또한 인생이다. 내가 어디서 30억을 다 태워보겠어. 그래 어차피 없던 돈 생긴 건데 내 맘이지. 그리고 내가 계속 일을 할 거면 그치 그걸 좀 무너지겠지 사실. 뭐 30억이라는 돈이 투자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생할 수 있을 정도 남겨놓지 당연히. 일단 한 5천만 원 갖고 작게 시작해보고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면 점점 놀려. 그거 어쨌든. 카지노 들어갈 때 하는 생각. 아, 그래? 아니 카지노가 아닐 수도 있지.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무슨 카지노야 돼. 무슨 불법 도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게는 투자를 할 건데 일단 투자에 관심이 좀 있어? 근데 돈이 생기면 생길 것 같아.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나의 어떤 나의 저축금이 너무 작고 소소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가 뭐 이거 갖고 진짜 큰 부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안 그러니까. 생기거든. 근데 그거 좋은 태도 같은데 나는 그거 되게. 근데 이제 맞아. 만약에 30억이란 돈이 생기면 뭐 이자가 뭐 한 5%만 해도 이게 얼마야 사실. 그거 다 때려박는다고 했을 때. 뭐 진짜 그냥 적금만 돌려도 맞아. 거의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만한 돈 불려봤자 요만한 거고 요만한 돈 불려야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한 1억은 그러니까 일단 신나잖아. 30억 당첨됐으면 신나니까 한 1억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쓸 것 같아. 맞아 1억 정도. 그냥 뭐 1억 정도는 뭐 내가 원하는 의자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진짜 명품도 사고 막 이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정신 차리자 해서 이제 1억 다 쓰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 시작. 그럼 뭐 예은이는 하고 싶은 거 없나요? 되기 전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돈을 유용한 데다가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또 막상 되면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즐기지 못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뭐 여행을 뭐 평소에 안 가던 여행을 길게 간다. 약간 그런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뭔가 당장에는 하고 싶을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살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남은 돈을 뭐 집을 산다거나 그렇게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차려서 쓰겠지. 뭐가 있을까? 여행 말고 돈을 재미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엔. 생각보다 그래? 없다, 그치? 생각보다 없어. 근데 모르고 남자들 마찬가지긴 한데 쇼핑을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긴 해. 막 맞아, 진짜. 명품 이런 거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가방 하나에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몇 개 사다 보면 1억 날라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다는 거지. 그럼 태웅 오빠 물어봐도 되는 거야?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야?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의자 말고 거짓말 없어? 하지 마.
의자는 사겠지. 근데 오빠 장비도 다 업그레이드하면 좋지 않아? 뭐 마이크, 카메라 하면 좀 더 뭐 아예 스튜디오를 살 수도 있고. 스튜디오는 안 살 건데. 오. 아니 뭐 이런 뭐 마이크 뭐 이런 장비들이야 바꿀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 그래? 몇백만 원 하지 않아? 그런 것도 좋은 거 사면? 내 말은 로또에 당첨되든 안 되든 당연히 하게 될 일들인데 막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지. 막 로또에 당첨돼야 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뭔데? 심한데? 아니 뭔데 그게 드러나 보자. 아니 뭐 직업적인 성취 이런 거 있잖아. 내 일하는 필드에서 내 이름을 날리고. 돈으로 살 수 있잖아. 그거 인맥 만들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안 되지. 내가 해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가 유튜브를 더 성공시키고 싶어. 근데 30억을 벌었어. 그러면 30억 맞은 로또 수령자라고 해야 되나? 썰푼다. 그게 약간 썰푼다 약간. 그래서 엄청 주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 쪽으로도? 먼저 나는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그럼 한국어 선생님? 인가? 비슷해. 어. 이런 그 외국어 학습 이쪽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오빠가 뭐 그런 재단 아니면 뭐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뭐 연구를 하거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내가 직접 뭔가를 성취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돈이 있든가 없든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걸 도전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일적인 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지금 없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 이거 너무 딜 세게 박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생각 안 했어. 아니 그건 평소에 해야지. 예은 언니 진짜 잘 때리네. 평소에 하는 거야. 평소에 효도는. 아니 근데 그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돈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거는 부모님 버릇을 망칠 수가 있어. 부모님의 버릇을 생각하는 거야, 자식이 되어서? 근데 맞아, 그런 얘기 있잖아. 솔직히 부모님은 모르겠고, 친척들한테는 알리면 무조건 도움을 요청한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진짜 안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막 엄청 평소에 보지도 않던 먼 친척이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래서 안 된다고 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게 뭔가 인신공격? 약간 그 사람의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엄청 욕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 뭐 그거를 안 빌려주냐 이러면서. 그런 거는 방지하는 게 좋겠지. 맞아. 그래서 나는 로또 당첨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거 잘 저금해놓고 근데 할 거 열심히 할 것 같아. 되게 재미없는 답변이긴 한데 지금 당첨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다? 이 사람 좀 무섭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래 나는 복권을 사면 절대 그냥 복권 안 사고 연금 복권만 사거든. 그것도 자주 사진 않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어. 연금 복권 사고 이거 이번에 연금 복권 당첨돼서 20년간 월에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뭘 할까 이 생각을 막 하잖아. 원래 로또 사면. 근데 뭘 할까 생각했을 때 뭐 책상, 컴퓨터, 마이크, 의자 바꾸고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내가 할 거 해야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랑 의자, 책상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건 빼면 지금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서 나는 그래. 난 이미 연금 복권에 당첨된 사람 마냥 살고 있구나. 감사하며 살자. 이러면서 살고 있어. 완전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복권 어쨌든 우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복권이 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해서 나는 좀 더 뭔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려던 그러니까. 참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난 마이크랑 이런 건 다 있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없는 뭐 차를 산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그것도 필요가 없겠더라고. 진짜? 근데 나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뭐 딱히 엄청나게 원하는 게 있는 것도 없거든? 그리고 막 지금 상태로는 30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내가 돈을 받고 나서 똑같이 이게 마음이 유지될지 잘 모르겠어.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세속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아, 그건 당연하지. 받고 나면 또 생각이 어떻게 튈지 모르지.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근데 큰 돈이 생기면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야? 그건 엄청 큰 돈이 필요해. 그래? 카지노야 혹시? 뭐야. 아, 그건 아니고 나는 개발 회사를 차리고 싶거든. 개발 회사? 어떤 디벨로핑 개발? 그거? 개발 컴퓨터? 그거는 누가 또 내 아이디어 그냥 훔쳐갈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뭐 편의상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하자.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복권이 당첨돼서 당장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돈이 생겨. 그렇다고 내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바로 차리면 그게 잘 될까? 아니잖아. 그치.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잖아. 음. 이제 그것들은 돈이랑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 돈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로또 당첨돼도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해야 하는 일에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돈이 들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가 쌓고 싶어하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지금 당장의 생계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 게 뭔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사실 지금 회사를 다니기보다는 그냥 뭐 해외 대학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막 진짜 탐색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런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나한테 그런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자유는 돈으로 딱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지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치 뭐 그냥 들어보면 약간 그냥 속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오빠가 30억이 있으면 더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도달하는 거고. 그렇지. 그치. 30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면 그건 어때? 어디까지 말을 할 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부모님, 나의 직계 가족, 아니면 뭐 친구까지 오픈 가능.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오픈 가능. 아니면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 가능. 이런 게 다 다르긴 하더라고. 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오빠만 알고 있는 거야? 음. 근데 그럼 너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지 않아? 뭔가 너무 그럴 내 수도 있어. 인생에 큰 변화가 사실 나타난 거잖아. 그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나 것 스스로한테는 같은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는 이게 사실 엄청난 변화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거는 너희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봤구나. 얼마나 귀찮겠길래. 그러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근데 뭐 아, 예를 그- 들어서 오빠가 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진짜 뭐 그래도 꾸준히 보잖아.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오빠 혹시 로또 당첨됐어? 하고 오래 물어보면 반응이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을 할 거야? 안 아니? 됐다고? 아, 거짓말 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티날 것 같은데. 그니까. 티가 날 것 같다고? 왜 아니?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 야, 아니 나 사보타지 이런 거 잘하잖아. 잘 숨겨놔. 그런 아, 거랑 그래? 오빠 달라. 아니 근데 그런 왜냐면 거는 게임이고 이건 티나잖아. 현실이잖아.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잘 숨겨? 모르겠다. 내 얘기는 모르겠네. 근데 남들 비밀 이런 거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 그 어느 정도냐면 어. 그 이제는 진짜 완전 뭐 5, 6년 전 얘기라 이제는 이제 다 소멸된 얘기라 상관없는데 일하던 곳에서 어떤 형이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가 뭐 요새 뭐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냥 재밌다 그 하는 일이 뭐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에 집에서 엄마랑 아침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때 얘기가 딱 나오려고 했다가 내가 참았어. 엄마한테 그냥 그 얘기 안 한 거야? 그게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지. 와.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로또 당첨되면 그 얘기도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러게 진짜. 그냥 뭐 맨날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그러면- 당첨됐냐고. 3등 당첨돼도 말 안 할 거야. 뭐 100만 원? 그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 100만 원 정도는 뭐. 그러면 혜령이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입이 진짜 싸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다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숨기려고 해도 한 하루 이틀? 숨기다. 친한 친구한테 뭐 나 사실 당첨됐다? 약간 이런 거 말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아닌가? 근데 나도 그럴 근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한테만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친구랑 어쨌든 만나긴 할 거 아니야. 내 삶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친구를 만나고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거를 끝까지 숨기는 게 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안 가던 여행을 내가 한 달 연차 내고 갑자기 갔다 와. 이러면은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그치. 생각해 보면은 나도 기준을 가족까지는 설정하더라도 뭐 친구나 아니면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들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만약에 혜령아 너가 친구한테 어쩌다 얘기를 했어. 그러고 이제 너가 막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래.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대. 1억을 좀 빌려달래. 1억? 자기가 내가- 급하게 필요하대. 30억 중에서 1억이야? 음. 얼마나 친한데? 엄청 친해? 그러니까 너가 말할 정도의 친한 정도인 거지. 너가 그 당첨됐다는 사실을 말할 정도의 친한 친구였지. 나는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나한테 PPT로 발표하라고 시킬 것 같아. 헐, 야 그거 너무 아니 내가 1억이나 빌려주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친구인데 너가 말한 거를 너가 괜찮은데? 말해준 거 보니까 친구가 그러면 혜령이는 나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거의 약간 내가 뭐 PPT 정도는 해야지. PPT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쓸 1억인데. 거고 나중에 어떻게 상납할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약간 투자 개념으로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회수하는 금액이 그렇게 뭐 크지 않아도 그냥 약간 뭐 투자한다. 뭐 이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라.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면 오히려 긍정적인데 그런 거 있잖아. 진짜 급하게 뭐 예를 들어 친구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근데 너가 로또가 당첨됐다는 거를 기억이 나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걸 사실 일단, 갚을 수 있다는 확신조차 사실 할 수 없는 거야.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어떤 수술이길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1억이 필요하대.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게 만약에
불치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그 진단서나 이런 거 다 연락할 수 있고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 그럼 나 진짜 불려줄 것 같아. 친구가 만약에 못 갚는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불려줄 것 같아. 오.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진짜 심각한 질병이 1억이나 그게 병원비가 드는 거면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선 건데 그러면 난 이 친구가 행복하게 원하지 불행하게 원하진 않잖아. 그래서 뭐 빌려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아는 가족이면 빌려줄 것 같아. 아,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면 오빠가 뵌 적이 있는 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 부모님 아직 뵌 적이 없어. 근데 당첨되고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1억을 빌려달라고 해. 그럼 안 빌려줘? 여자친구? 전제는 그냥 막 뭐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빠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야. 근데 아직 부모님은 못 뵌 단계일 뿐이야. 빌려주지 않을까? 빌려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빌려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빌려줘야지. 이게 상황에 따라 진짜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래서 비밀을 잘 지키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 왜냐면 무슨 그래, 일이 그럴 일이 아예 닥칠지 없잖아. 모르잖아. 그래. 그래? 근데 막 뭔가 예를 들어서 말을 내가 이미 했어. 근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빌려주기도 좀 그렇잖아. 당연히 빌려주고 싶은데 안 빌려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아예 안 만들어지게 애초에 복권 당첨 사실을 얘기를 그래서 안 하는 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그래 당연히 더 좋지 얘기 안 하는 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왜 안 될까? 너무 입이 근질거릴 것 같아. 그래서 비밀 잘 지킬 수 있을까? 아니 하다못해 내가 당첨이 되면 사실 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그냥 여행을 사주면 갈 되지. 수도 있고 근데 얘가 그러던 애가 그냥 아니라 그리고 얘가 뭐 돈이 많은 애도 아닌데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걸 보면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 너 혹시 당첨됐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얼마나 럭셔리 여행을 가길래 그래. 아니 근데 보통은 친구의 여행비를 내주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어딜 너무 문제가 럭셔리가 많은 행동이야. 럭셔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밥을 갑자기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지. 로또 그렇게 당첨되면 그렇게 친구들 막 밥 사줄 거야? 넌 사주고 싶을 것 같은데? 사주고 싶을 것 같은데라고?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사주고 다닐 것 같아. 근데 나도 사주고 다닐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지? 그니까. 아니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근데 뭐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퍼주는 그런 관계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거지. 동등해야 친구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뭐 계속 사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평소에 못하던 걸 해준다는 개념으로. 그러면 의심할 일도 없지. 한 번 정도면. 그런가? 그래. 아니 친구 밥 사주는 적 없어? 사준 적 없어? 근데 그냥 소소하게만 사주니까 보통. 그럼 뭐 얼마나 크게 사주려고 로또 되면. 그러게. 갑자기 막 모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사줘? 다이닝에 데려가. 뭐 오마카세 이런 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면 내가 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진짜 수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막 재정 상황이 진짜 엄청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친구가 되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뭐 부자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베풀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도 동의해. 나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혹시 당첨됐어?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걸 해줘야겠냐고 친구한테 근데 예를 들어 친구가 그러니까 무조건 들키면 안 된다. 뜬금없이.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친구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연기를 못해서 갑자기 굳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즐기는 거지. 아니. 그냥 약간 장난으로 맞아. 누가 막 뭐 산다 그러면 농담으로 야 너 로또 됐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농담. 그래? 근데 이제 나 혼자 어버버 하면 들키는 거지. 그러면 약간 지겨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망상을 하고 싶을 때 친구한테 비싼 법 사주고 어버버 하면 약간 그거는 거의 그거 아니야? 조현병 아니야? 조현병. 그 리플리 증후군처럼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절대 아무데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도 엄마가 또 엄마의 진짜 가깝고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돈 좀 빌려줘라. 뭐 아들이 아프다. 이런 상황을 엄마가 겪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니라. 그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돈 많이 생긴 거를 넘어서 더 큰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근데 그러면 말은 안 할 수 있어. 그 당첨된 사실을. 근데 그러면은 조금 뭔가 용돈을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랑 같이. 용돈을 드릴 구실을 만들겠지 내가. 오, 그게 더 어떤 거? 이제 들킬 것 같은데 나. 뭐가 왜? 있어? 어떤 걸 만들어? 구실이 뭐가 아니 있어? 뭐 수업을 늘린다든지 뭐 유튜브 광고가 뭐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든지. 오빠가 용돈을 생각하는 얼마 용돈 드릴 건데? 금액이랑 내 그러니까. 생각하는 금액이랑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아니 드릴 뭐 또 건데? 얼마를 주려고. 뭐 예를 들어 뭐 1억을 드릴 수도 나 그래도 한 있지. 1억은 그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30억인데 그 중에 1억을 드리면 그게 무리도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오빠가 아, 한 500만 원 드리려고 했어. 아니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봐. 응. 그 부모님 그 1억 주고 안 볼 거야? 아니지. 왜 안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아니 계속 볼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100만 원 드리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드리고 다다음 달에 100만 원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되게 치밀하다. 나는 그냥 근데 어. 그러니까 아니 한 번에 1억을 줄 거를 그냥 평생에 걸쳐서 몇 억을 자연스럽게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로또를 당첨돼서 돈을 주는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삶도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월에 100은 그들의 삶이 뭔가 크게 달라지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큰 각오를 하고 줘야 될 것 같아. 왜? 1억 한 번에 주는 건 안 돼? 그 1억 한 번에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달라고 해. 아니 나 모르겠어. 근데 나 1억 받아본 적도 없어.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행운을 얻었을 때 기쁘고 감사한 건 잠깐이야. 그건 잠깐이야. 그리고 다음에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지. 근데 그런 뭐랄까 심리적인 거 말고 진짜 혜령이 말대로 그냥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기회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더 받고 싶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부모님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은 마음에 그런 걸 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돈으로 드리는 거 말고. 그런 그러니까 것도 나는- 약간 찰나의 기쁨일까?
나는 항상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모든 로또 당첨자들이 그 돈 받고 너무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어. 인생이 확 바뀌어서 너무나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어.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다 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뭐 얼마나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받길래 이러는 거야. 나는 뭐 물론 아니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산 사람도 모르지만 그걸로 인생 망했다 이런 사람 얘기도 많이 못 들어서 잘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냥 좋은 뜻에 할 수도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쁜 결과를 겪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물론 내가 뭐 1억을 주면 뭐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변질될 수도 있겠지? 오빠 말한 대로. 근데 아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주위에 똥파리들이 다 꼬이겠지. 근데 부모님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그냥 그거 모른다니까. 그거 리스크잖아. 그게 위험이야 위험. 근데 그러면 그냥 1억을 주지 않고 현물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집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괜찮지 않을까? 주변에 똥파리들이 꼬이나? 그래도 꼬이지. 아니 집으로 받으면 다를 것 같아. 어. 주위에 더 신나게 얘기할 걸? 근데 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작용이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베푸는 데 집중하고 싶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30억을 얻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만 혼자 막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뭔가 나만 잘 되고 이래도 나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 그래서 뭔가 일단 주변에 내가 베풀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선에서 베풀고 싶고 그 이후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작용들은 나의 탓이 아닌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 문제가 아닌 거지. 돈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건 그들의 문제인 거고 내 문제가 아닌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딱 분리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태영 오빠가 말한 예시처럼 그렇겠지. 부모님이 친구가 다 갑자기 연을 다 끊어버려. 갑자기 너 돈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빌려줬잖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내 탓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좋은 의도로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야, 태용 오빠는? 맞아. 근데 나도 그냥 그런 거 걱정이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살 것 같아. 그 이후에는 또 반론? 나는 너무 재밌다 근데. 그렇게 한번 인생이 나락을 찍잖아? 그럼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생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나? 아니 그러면 근데 그 나락을 왜 내가 주냐는 거지.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지. 아니 그 기회를 제공한 거잖아. 그 기회를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되게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하나의 요소인 거고. 아니 내가 엄마라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줬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연을 끊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을 엄마한테 줬어? 근데 엄마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빠가 돈을 주면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리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이
어머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 친구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아니지. 잘못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마음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그걸로 일어나는 뭔가 그 모든 뭔가 그 안 좋은 작용들이 다 이 돈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약간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야, 나도 비슷하게 아니, 근데- 생각해. 근데 나는 둘 다 그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냐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걸 내가 알지는 못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근데 그 전에 내가 그거를 걱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나. 그러면은 나는 그거 그 전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물론 이제 이거를 미리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고 그 상황을 조금 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있잖아.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더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내가 그 전에 너무 그거에 몰두되어서 고통받지 않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내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베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있어. 그럼 그 뒤에 뭔가 일어날 일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내 행복을 누리고 내가 그 내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는 소중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거를 계속 걱정하면서 내 행복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뭔가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생각은. 그렇지. 약간 뭐 그까이 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1억 갖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부모님 이 친구를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인생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아니, 이렇게 아니야. 근데 난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진짜? 생각해.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실 한꺼풀 벗기고 보면 다 똑같아. 다 악하, 별로야. 악하다고?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악하고 다 못 봐줄 구석들이 있어. 근데 그 한꺼풀 뒤에 숨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굳이 안 벗기면 다들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돈 1억으로 그 한꺼풀이 벗겨질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굳이 별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랑 사귀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니까 그 1억, 예를 들어 1억뿐만 아니라 그냥 내 친구의 자식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사실로 뭔가 변화가 될 사람이라면 아쉽지 않고 그 관계가 그냥 그 사실을 알더라도 그 한꺼풀을 안 벗겨내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 그런 그 예를 사람만 들어서, 주변에 있으면 되는 거지. 오빠 만약에 친구가 1억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어떤 복권 당첨됐어. 그리고 그걸 오빠한테 말해? 그러면 오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 그러니까 막 뭔가 좀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 진짜 절실하면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 나는 지금까지 봐온 오빠의 모습으로 봐서는 오빠가 막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좀 막 추악스럽게 매달릴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든 내가 그 1억을 받아내겠다는 그 조그만한 구실 갖고 막 찾아가지고 막 진짜 막 나 제발 1억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빌고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진짜 별로인 구석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
그 뭐 1억이 그런 어떤 벗겨지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생각해봐봐. 만약에 혜령이 너가 당첨이 돼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막 추악하게 야 그것도 못해주냐? 이러면서 막 1억만 달라고 해. 그 지금의 나야. 지금의 내가 당장 다음 달에 그래. 그러면 바로 손절할 거야? 바로 손절할 거냐고? 그 절실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지. 그러니까 왜, 막 예를 들어서 오빠 뭐 어머니가 아프셔. 그러니까 진짜 막 죽을병이야. 이러면 당연히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먼저 그거는 근데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빠 약간 여행 가겠다 이러면 그냥 안 빌려주게. 그러면 내가 약간 내가 제2의 곽튜브가 돼볼게.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던가. 이러면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좀 서서히 멀어지겠지? 근데 아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걸? 봐봐. 그러니까 벌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걸 안 벌어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예은이 말이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좋게 생각하자였는데 어차피 벌어질 일이 아니라면 일이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다면 근데 각자의 밑바닥을 아예 확인 안 하고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러니까 매번 그게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진짜 나중에 가서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당장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을 친구들한테 막 빌려주고 다녔을 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 그게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 근데 그들이 막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한테 이제 전달해줄 수 있는 지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막 뭐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됐어. 그런 관계를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그럼 이거 약간 나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친구들을 위해 지금 있는 친구들의 사이가 안 좋아질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근데 지금의 친구들이 미래의 친구들보다 더 좋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그건 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 알고 보니 미래에 사귀는 친구들이 지금 사귀는 친구들만큼의 즐거움을 주지 못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는 아예 모르는 영역인 거야. 모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 나는.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오빠도 약간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억을 줌으로써 미래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걸? 그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리스크 관리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 미래에 더 좋은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좀 방향이 다르잖아. 근데 리스크 관리는 사실 내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설명하기가 뭔가. 그러니까 그 1억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그렇게 좀 뭔가 더러운 면을 보이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제 그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나는 1억을 줬으니까 사실 내 문제는 아닌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과잉 보호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도 실패할 자유가 있는데.
근데 왜 실패라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되는 왜 아니 실패라고 그렇잖아. 인간관계에 실패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인간관계에 실패할 자유가 있지. 근데 그걸 내가 실패를 안 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치. 이게 뭐 좀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치.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근데 그 전에 말을 안 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인생이 일단 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있는 그 인생이 조금 심심하고 조금 그래도 섭섭할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뭐 친한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것까지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에서의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냥 그 정도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나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사소한 이유로 막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돼서 관계가 깨지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친구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복권 당첨 사실을 밝히는 것의 행복 안에 들어있는 내용일 것 같아. 맞아. 나도 동의해. 근데 엄마의 친구는 싫은데 어떡하지? 엄마의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는 건 싫은데. 그래 또 엄마 마음 약해가지고 무조건 빌려준다고. 이거는 말하면 근데 너무 어렵다. 그 내용까지는 내가 알 수 없어. 근데 그 친구 얘기하다가 그 내가 딱 깔끔하게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엄청 대단한 인간들이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나는 얘네랑 놀고 얘네랑 지내는 게 너무 좋지만 얘네 밑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고 싶진 않아. 내 주위에 항상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이랑의 관계도 소중해 나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한꺼풀이 벗겨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벗길 일을 안 만들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 정확해. 그건 또 그렇긴 하네. 가끔 그런 거 본 적 없어? 너희가 아는 친구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막 손절하는 모습 못 봤어? 봤지. 봤지.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손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아예 그런 일조차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 근데 무슨 말인지 진짜 공감되는데 그냥 난 좀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꺼풀이 벗겨져서 내가 정이 떨어질 정도의 친구였으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난 그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야. 그게? 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야? 그러게 나 궁금하다. 누구야?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근데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나중 돼서 뭔가 그렇게 약간 매달리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추악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 헤어지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추악한 면도 우리가 상상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더 추악한 면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는 의견일 것 같아. 그냥 각자의 생각이라서. 맞아. 이거 좀 약간 감정적인 영역인 것 같기도 해.
그 느낌. 맞아. 맞아. 아니 뭐 비단 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성 친구일 수도 있잖아. 애인,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나는 내가 이 여자친구를 100% 모든 면을 다 안 본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의 면만 알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아니, 나는 근데- 그거 완전 동의하는데?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밑바닥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냥 그럼에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건 모르지. 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럴 것 같은 친구들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건 착각이겠지? 아 고개를 근데 야, 끄덕끄덕. 간만에 나 너무 내 취향인 재밌는 아, 대화를 진짜? 했다. 야, 맞아. 이런 거 좋아했었지. 나 이런 근데- 대화 너무 어. 재밌어. 나는 내가 만약에 애인 입장이잖아. 그리고 내 애인이 로또를 당첨됐어. 그럼 나는 진짜 자존심이 세가지고 달라고 못할 것 같아. 그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못해. 달라고 못하고 그냥 약간 되게 질투심을 느낄 것 같아. 어디 가서 샀어? 막 약간 이러. 근데 진짜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좀 불려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야, 너가 돈 더 많이 있으니까 너가 앞으로 데이트 이런 거는 해결해라. 약간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추악해질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겠지. 어. 그리고 이런 아니,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 많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애인이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니까. 뭐 굳이 그렇게 추악해질 필요가 있나? 어. 그냥 알아서 누리면 되는데? 근데 약간 그거는 진짜 좀 짜치겠지. 막 이래서 내가 로또 당첨된 거 알고 있는데, 나한테 존나 인색하게 굴어. 더치페이, 욕해서 미안. 더치페이 꼬박하고. 진짜. 뭐 이래서 막 20 막 900원 나왔는데, 너 450원 보내봐. 10만 450. 7만 450원 보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사람 아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겠지? 너무 일단 좋은 쪽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추악한 상황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내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좀 단점이 있긴 해. 오빠 말대로 대비를 하려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뒤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 않고 좋게 일어나겠지라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연결 구조가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토론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너무 재밌다. 이게 내가 원하는 팟캐스트야. 원하는 거야? 이런 거야? 너무 기다려왔어 이런 시간을. 야, 광고 취소 특집 너무 재밌네. 근데 내 생각에 우리 구독자들 다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번 에피소드는. 진짜? 오빠가 쉬운 내용만 가져나가서 이렇게 해봐. 아니 이거 통으로 올릴 거야 이거. 아 그래? 통을 올린다고? 너무 길 것 같은데? 나 이거 참을 수 없어. 무조건 다 올려야 돼 이거. 이거 올린다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대화였어. 진짜 그러니까 오빠는 뭔가- 유튜버로서의 그러니까. 사리사욕은 없고 그냥- 맞아. 진실된 대화를 원하는 그냥 인간 1이네. 맞아. 그 유튜브로서의 성공 이런 거 하면 이런 채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오빠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인간의 추악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회의 모습.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지.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연금 복권 사세요. 연금 복권. 연금 복권 진짜 사봐야겠다.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달에 몇 백씩 들어오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게 봐봐. 로또는 당첨자가 0명일 때가 있잖아. 근데 연금 복권은 매주 무조건 한 명이 있어. 근데 사실 한 명이 아니야. 1등이. 종이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 1등이랑 그 온라인이 숫자가 중복이 되거든? 그래서 온라인 구매자에서도 1등이 한 명 나와. 두 명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상 1등이 매주 2명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로 줘? 상금을? 나눠서 안 주고? 아니야, 그건 똑같이 줘. 오, 얼마야 연금 복권? 1등 상금 고정. 그게 매달 500만 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게 많아? 복권 사는데 얼마냐고. 아, 그 한 장에 1,000원. 그냥 일반이랑 똑같이? 근데 그게 그 숫자 그 코드가 막 있는데 그 코드가 있고 마지막에 조가 5개로 나뉘거든. 그러니까 뭐 1조 1, 2, 3, 4, 5, 2조 1, 2, 3, 4, 5, 6 이렇게. 근데 이제 1등은 한 조만 있어. 근데 만약에 그 1조에서 5조까지 모든 똑같은 번호로 샀다? 근데 그 중에 1조가 1등이다? 그러면은 이 2, 3, 4, 5조는 자연스럽게 2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 2, 3, 4, 5조 이거 5장을 세트로 사면 하나가 1등이면 나머지가 무조건 2등인 거지. 그래서 그 말은 1등 상금 한 명치랑 2등 상금 4개를 다 같이 받는 거야. 오. 그럼 오빠는 그렇게 해서 사? 그 숫자 지정해서 사? 인터넷으로? 나는 그냥 그 복권집 가서 종이로 삽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인터넷으로는 내가 번호를 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잠깐 별거 아닌데 참. 연금 복권을 많이 당첨이 되면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월에 뭐 몇 백씩 온다고 하면 크지 않은데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좀 주거나 이런 건 없어? 아, 매달 용돈 드리겠지. 한 당연히. 번에 함시복이랑 이거랑 또 얘기가 다르다 이거네.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꼬일 수 있는 똥파리 그러네. 예, 수준도 다를 거고. 야, 너 다음 달에 500만 원 모으면 5달 모아서 나 빌려줘. 이거 못하네. 그러니까 못하잖아 그건. 그런 친구 있을까? 뭐 기껏해야 뭐 밥 사라고만 하겠지 뭐 자주. 아니 밥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연금 그래. 복권 당첨되면 당연하지, 진짜. 당연하지. 밥은 난 연금 복권 당첨되면 말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네. 이 연금 복권 당첨이 최고의 결과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말도 하고 말도 맞아. 해도 되고 죄책감도 빌려주지도 않아도 돼. 그래. 근데 내가 크게 못하겠지 일을. 예를 들어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건 못하잖아. 뭐 그건 못하겠지. 그냥 소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조금 더 낫게. 그래. 근데 그게 어디야? 그럼 그게 좋지. 그래. 야씨, 그러네. 연금 복권 PPL 방송을 해야 되겠다. 씨. 그러게. 연금 복권 좋은데? 복권. 무료 광고네, 무료 광고. 근데 복권을 외국인도 살 수 있었나? 난 그래서 한국 여행 오면 막 기념으로 사보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걸? 우리도 그리고- 외국 가서 복권 사지 않나? 맞아, 그 나라.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막 세금 덜 떼는데 가서 막 산다고 그러고. 맞아. 음. 연금 복권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려야겠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 취소 특집 스몰 토크 에피소드 복권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너무 재밌게 함께 해준 관악구의 김혜령님과 마포구의 김예은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할 광고 콘텐츠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